제가 처음에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수의대에 들어왔었을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수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수의사 업무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알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해 보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배우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적성이 맞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일을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임상수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의사가 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동물 임상 근무 환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의대를 처음 졸업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병원은 대부분은 주말을 쉬지 않는 동물병원일 거예요. 1인 병원 같은 경우는 주말에 쉬는 경우가 있지만 1인 병원은 여러분들을 채용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규모가 큰 병원을 사게 되는데 보통 동물병원에 주말에 손님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주말에 일을 쉬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료가 길게는 2시간 정도 가는 진료가 있는데 그런 진료가 있을 때는 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퇴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근무가 늦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또 근무 시간이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나눠서 세 타임으로 일을 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계속 변경돼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이 시간이 많이 변경되면 적응이 좀 힘들고 아마 삶의 질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수의사에 대한 직업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 뭐 단점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다른 모든 직업이 다 힘들어요. 제 친구들도 뭐 물론 주말에는 쉬는 직업이 많지만 평일에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꼭 단점이라고 보진 않는데 일이 불규칙하고 힘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 상대에 대한 건데요. 저는 수의사란 직업이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으로 알고 있었고 대학교에서도 동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동물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상담도 거의 동일하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강아지가 아파서 내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증상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검사들, 치료, 그다음에 예후, 예방법 이런 것들을 다 보호자님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중간에 상담 과정에서 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치료가 여기서 그냥 종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단이 되지 않은 채 대증 치료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일에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너무 내성적이거나 조금 사람을 대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직업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저도 수의사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임상 수의사 하고 싶어서 많이 바꾼 케이스거든요. 세 번째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느끼는 건데 수의사도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됐어요. 수의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의사 숫자도 포화 상태고 동물병원 상태도 굉장히 포화 상태인데 개개인의 전문성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과, 외과, 영상 쪽에 중점을 두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경쟁력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최근에 동물 행동학이 대세가 됐죠. 뭐 김선아 원장님, 설채연 원장님, 나항식 원장님, 김명철 원장님 등 동물 행동학 전문성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요즘 노출이 됐는데요. 사실 동물 행동학이 이렇게 조명받은 지는 채 2년도 되지 않았어요.
2년보다 더 짧을 거예요. 2018년도 1년 한 해 동물행동학이 굉장히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의학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아직도 미개발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미개발 분야는 수의사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수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의대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제가 앞으로 전문성을 어떤 것을 가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수의사가 동물에 대한 사랑이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동물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수의사가 되면 힘들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수의사라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서 말한 이제 힘든 점들이 수의사를 일하면서 꼭 오게 되는데, 그것을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가 훨씬 더 빠르게 견뎌내게 되고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동물을 치료하면서 보람을 많이 얻으시는 편이고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배워 나가기도 하고 더 오랜 기간 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수의사가 평생 공부가 필요한 직업이에요.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수의사 면허증을 따고 나서가 끝이 아니고 수의사가 되고 나서도 공부가 끝까지 필요한데, 이거는 모든 의학계열 전문과들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이제 수의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기준이나 치료법들도 바뀐 게 많아요. 그래서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학문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러 세미나를 신청을 해서 들어가면 원장님들 굉장히 많이 뵙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이제 예과 신입생분들 17학번, 18학번 후배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과 때부터 수의사를 은퇴하기 전까지도 쭉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이고, 공부에 좀 취미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앞서 말한 것들 외에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편은 많지는 않아요. 손을 많이 떤다던가 이런 거는 수술 안 하는 수의사가 되면 되고요. 피를 보지 못한다 하면은 대부분 다 적응을 하는 편이지만, 영상 쪽이나 따로 피를 접하지 않는 그런 수의사가 되는 법도 많이 방법이고요. 그래서 혹시 수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앞서 말한 것들 꼭 고려해 보시고 주저없이 수의사가 되는 법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수의사가 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거는 수의사가 되기 전에는 저도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고, 막상 돼보니까 이런 점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힘든 점만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발전되고, 앞으로 인기가 더 많아질 학문임은 확신을 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꼭 꿈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